아프면은 되게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아프지? 이게 무슨 문제지? 아유, 바쁘고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병원에 가야 돼? 아니면 그냥 좀 참고 기다려?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감별하는지를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이고요. 발목이 아플 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발목 아프신 분 계세요? 네. 발목 아마 살면서 한 번쯤 안 아파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한두 번은 접질러 봤을 테니까요. 발목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일단은 염좌상이에요. 급하게 왔다, 급성으로 병원에 찾아왔다 그러면 삐어서 온 거고요. 꽤 오랫동안 만성화돼서 왔다 그러면 이제 관절 쪽의 문제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육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요. 비골근이나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염좌가 오래 지속돼서 이제 후유증이 남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골절, 통풍 같은 질환들도 발목에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발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발목은 경골하고 비골, 그 다음에 거골, 아래쪽에 있는 이 종골 이렇게 4개 정도가 발목을 이루고 있는 뼈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경골하고 비골은 옆에 살짝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골이 얹어져 있죠. 그래서 디딜 때마다 이 사이가 약간 벌어지는 이런 힘을 받게 되고요. 발목 모양을 보니까는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아치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발바닥 전체가 아치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는 왜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다리 보면은 아치 모양 다리가 되게 많죠. 왜냐면은 이 구조가 가장 체중을, 무게를 좀 잘 분산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체중은 이 발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키지 못하면 발이 탈이 잘 나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뼈가 많다 보니까는 이 뼈들을 이어주는 인대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발목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인대들의 부상을 입어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들,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발에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종아리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종아리에서 내려오는 근육의 힘줄들이 이렇게 발의 앞뒤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 뒤꿈치가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발 뒤꿈치에 있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완충장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점액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풍부하게 발 뒤꿈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충격, 걸음걸이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 근처에도 또 염증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발목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 힘줄을 움직이다 보면 마찰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찰을 막기 위해서 이 수초들이 힘줄들을 감싸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덜렁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인대막으로 감싸고 이런 힘줄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발목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해보는데 특히 이제 발목이 제대로 잘 움직이는지 이런 것부터 보통 측정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발목을 뒤로 젖혔을 때 20도 이상 구부러져야 되고요. 발목을 쭉 폈을 때 50도 이상이 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반, 발을 붙인 상태에서 내반, 외반을 해보는데 내반, 외반이 모두 5도 정도는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만 따로 내전을 시켰을 때 한 20도 정도, 외전을 시켰을 때 10도 정도를 움직여야 되는데 자, 요 검사를 할 때는 종아리를 딱 고정시키고 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외반, 내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종아리 고정을 안 시키면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아리를 고정시킨 채로 발목을 움직였을 때 정상 가동 범위를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발목에서도 여러 가지 근육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골근이 뭉치게 되면은 이렇게 복숭아뼈 뒤쪽으로 통증을 느낀다든지 발등 쪽으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발 뒤꿈치 쪽으로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단족지 신경 같은 게 뭉치게 되면 발등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근육통이라는 건 근육이 짧아져서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통증들이에요. 잘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뭉쳐있으니까 잘 안 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 통증들은 이 근육이 펴져야 되는 동작이나 자세에서 묵직한 통증 혹은 뻐근하거나 땡기는 이런 통증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발목을 뒤로 젖히려고 하면 뒤에서 좀 통증을 느끼겠죠. 발목을 이렇게 수그리려고 하면 발등이 좀 땡기거나 이런 통증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장족지 굴근이 뭉쳤을 때도 발 안쪽으로, 복숭아뼈 안쪽으로 느낄 수도 있고 발 바닥 쪽으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킬레스건 쪽으로 통증을 느끼는데 알고 보니까는 후근골근이 뭉쳐가지고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발을 뒤로 구부리는데 그때 잘 펴지지를 않아서 뒤꿈치 쪽이 좀 땡기거나 이런 식으로 통증을 나타낼 거예요. 근육통들은 금방 치료가 돼요. 그리고 굳이 치료를 안 받고 마사지만 집에서 열심히 해주더라도 통증이 또 쉽게 가라앉는 편입니다. 자, 발목이 아파서 병원에 내가 발목이 아픈지 하루 이틀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급성기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염좌예요. 아까도 봤지만 발목 근처에 상당히 많은 인대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많이 다치는
내가 만약에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확률이 높은 거는 이 정거비인대예요. 요 인대가 다쳤을 확률이 한 8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종비인대나 후거비인대가 다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인대가 얼마나 찢어졌느냐에 따라서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1도는 살짝 찢어진 거예요. 2도는 좀 손상이 심한 거고요. 3도 이상 된다 그러면 인대가 완전히 뜯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단절이 된 거를 우리가 3도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쪽 인대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접질려서 안쪽으로 다칠 수도 있고요. 아까 요 아치 모양으로 해서 이게 약간씩 벌어지는 힘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탄탄한 인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비인대라고 불러요. 정경비인대가 위에서 디디다가 꽝 디디고 나서 갑자기 발목이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디딜 때마다 막 시큰시큰해야 하는데 요 위에 있는 여기가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은 중증이에요. 왜냐면은 걸을 때마다 거기가 계속 벌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반부터 좀 고정을 시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대가 찢어졌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 어떨 때 아플까요? 인대가 쪼그라들 때는 안 아파요. 근데 인대가 자기 범위보다 더 늘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는 통증을 느끼게 돼요. 주로 이제 정거비 인대가 많이 손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종아리를 앞으로 밀었을 때 여기서 시큰하게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살짝 상처가 난 거겠죠. 만약에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면 안 아파요. 대신에 어떻게 될까요? 덜렁거리겠죠. 이게 이렇게까지 밀려나가지 않을 때 뒤로 쑥 밀려나가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해서 인대를 좀 복원시키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 왜냐면은 찢어지고 나서 한 달이 넘어가면은 이 조직들이 이제 석회질이 낀다든지 지방질이 낀다든지 해서 정상 조직으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파열이 됐을 때는 한 달 이내에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는 치료를 받는 게 수술 요법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발목을 삐었는데 되게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혹시 뼈라도 부러진 거 아니야, 이제 걱정스러울 때가 있을 거잖아요. 발목은 이제 다른 관절하고는 다르게 발목 주변에서 골절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비골두가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접질리면서 뼈가 비골을 탁 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뚝 분질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드물게는 이제 경골이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제 거골이나 이런 중족골들이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견인골절이라고 해서 힘줄이 붙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뼈를 잡아 당기면서 뼈가 잡아 뜯어지는 이런 골절들도 있어요.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발목은 체중을 실는다 그랬잖아요. 자, 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굳이 엑스레이를 찍지 않더라도 96%까지는 우리가 그냥 간단한 검사로도 알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오타와 룰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체중을 실어야 되는데 발목이 골절이 됐다 그럼 체중을 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뼈가 골절이 되면 일단 체중을 버티지를 못해. 물론 아주 심하게 접질렸다 그래도 걷는 게 되게 곤란해요. 그렇다고 내가 체중을 참고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 억지로 걷자고 하면은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뼈가 골절이 됐을 때는 4발짝 이상을 내가 참고 걷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체중을 전혀 못 싣고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리를 들고 와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한번 좀 골절을 의심을 해보는데 근데 특별히 골절이 됐는데도 체중을 실을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직접 만져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새끼발가락의 바깥쪽 여기는 부러지더라도 체중을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눌러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골과 비골의 후방 6cm 정도 되는 부위는 골절이 금이 가더라도 체중이 좀 웬만큼 실려요. 해서 이 근처도 직접 눌러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골 앞에 있는 요 뼈도 부러지더라도 체중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눌러보고 해서 이 사람이 4발짝 이상을 참고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눌러봤는데 별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사진을 찍어보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